안녕하십니까. 구건석 성형외과 대표원장 구건석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치 환자는 2년 전에 실리콘으로 코 수술을 한 후에 코가 심하게 짧아져 있고 코끝이 뒤틀려 있어서 우측은 많이 올라갔고 왼쪽은 덜 올라가면서 이렇게 비틀려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콧등을 만졌을 때 실리콘이 만져지면서 안에 분비물이 차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끝은 매우 딱딱하고 고정이 심했고 실리콘 주변에 염증이 있으면서 고름이 고여 있는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수술로 구축코를 교정할 수 없다는 생각해 먼저 1차로 실리콘과 피막 그리고 염증 조직을 모두 제거하는 제거 수술을 먼저 하고 최소한 6개월 후에 구축을 교정하는 그런 수술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거 수술과 2차 구축코 교정 수술 사이에는 지방 줄기세포 치료를 해서 조직의 재생을 촉진시키고 빨리 살을 부드러워지도록 계획을 잡고 시술을 하였습니다. 우측 환자는 2년 전 타 병원에서 L자 실리콘으로 콧대를 높이고 코끝에는 기온고를 넣어주는 비개방 절개로 코성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축이 시작되었다는 걸 감지하였다고 합니다. 콧구멍이 많이 보이고 코가 들리는 삼각형으로 끌려 올라가고 코끝이 뒤틀려 있고 콧대가 이렇게 휘어 보이는 변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의 환자는 이제 제거 수술 후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구축코 교정을 하였는데 늑연골로 수술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술 후 4개월 된 모습인데 콧구멍이 충분히 잘 덮여 있고 대칭성도 좋아졌고 뭉쳐 있었던 코의 모양이 쫙 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수술 후에 8개월 된 모습인데 콧구멍에 끌려 올라간 너칭도 완만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고 뒤틀려서 삐뚤어져 있던 콧등도 쭉 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환자는 한쪽에 귀에 연골이 남아 있었으나 구축이 아주 심했고 코끝의 변형이 매우 심해서 연골의 양이 많이 필요했고 또 강력한 지지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늑연골을 사용해서 구축코를 수술했는데요. 수술 방법은 L자 스트로트를 세워서 길이를 연장하고 코끝에는 늑연골로 날개 이식을 해서 코끝의 대칭성을 맞춰주고 콧대에는 융비술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약 30% 이상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환자는 실리콘, 피막, 흉살 그리고 코끝에 있던 연골 이식물을 모두 제거하고 기온골을 사용해서 연장 이식과 비주지대를 했고 흰 코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비중격 성형술을 하였습니다. 비중격 성형술은 쐐기 이식을 하였고요. 코끝 부분에 비중격을 중앙으로 옮겨주는 스윙도어 수술을 같이 하였습니다. 콧등에는 실리콘 대신에 기증진피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밑에서 보면 구축으로 인해서 코가 위로 쭉 당겨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쭉하게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 구축을 풀고 나니까 편안하게 느슨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대칭성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자, 이 환자는 밑에서 보니까 오른쪽 콧구멍 안에서 비중격이 돌출되면서 이쪽으로 치우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스윙도어로 코 끝부분의 비중격을 중앙으로 돌리고 콧등에 휘어진 것은 쐐기 이식을 통해서 바로 잡았고요. 콧구멍도 끌려 올라갔던 것이 풀리면서 둥그스러운 모양이 되었습니다. 측면에서 보니까 이 환자는 역시 코의 길이가 40% 정도 늘어났고 콧등과 코의 어떤 각도 또 균형감이 좋아졌습니다. 우측 환자도 코의 길이가 충분히 늘어났고 균형감이 상당히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축코 비교 사례입니다. 좌측 환자는 10년 전에 외상으로 코뼈 골절이 일어난 후에 실리콘으로 콧대를 세우고 코끝에 기온고를 넣어서 코성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술 받은 지 4개월 만에 코 안에서 실리콘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을 교체하고 다시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수술 방식이죠. 그리고 또 6개월 후에는 다시 실리콘을 제거했는데 아마도 염증으로 인해서 제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8년 전에 다시 실리콘으로 융비술을 하였는데 당연히 코가 들리고 구축이 매우 심해졌다고 합니다. 자, 우측 환자는 2016년도에 실리콘과 기온골로 코 수술을 했고 3개월부터 코가 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실리콘 흰 부분을 교정을 하는 수술을 했는데 역시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점점 더 코가 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후에 실리콘을 또다시 교정하는 수술을 했는데 2019년부터는 코 안에서 냄새가 나고 코끝이 빨개지고 코끝에 뭔가 보인다고 해서 2020년에 실리콘을 다 제거를 하고 코끝이 딱딱한 구축 현상을 풀어주는 주사를 2번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비인후과에서 코가 막혀서 비중격 절제술까지 하고 저희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실리콘을 제거한 이후에 코 모양이 점점 이상해지고 비틀려졌다. 그래서 구축이라고 느껴져서 병원을 찾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오른쪽 비강 호흡이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코끝이 많이 뒤틀려 있고 특히 오른쪽이 많이 끌려 올라가 있고 여기에 흉살이 가득 차서 뭉툭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의 원래 모습을 또 비교를 해서 보았는데 좌측 환자는 코의 길이가 상당히 많이 짧아져 있어서 누견골로 코의 길이를 늘려주고 콧등은 기증진피로 실리콘을 대체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견골로 L자 모양으로 코를 길이를 늘려주고 콧대는 5, 6mm짜리 기증진피를 넣었고요. 좌측 환자는 원래부터 좀 코가 좀 긴 편이 아니어서 4mm 정도 늘리면 되겠다 싶어서 귀연골을 이용을 해서 연장 이식을 하였고 코끝을 변형을 펴주기 위해서 날개 이식을 하였고 비주 지지대를 대줬습니다. 그래서 콧대에는 약간만 올리자 그래서 기증진피를 3, 4mm짜리를 넣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피부가 상당히 두껍고 해서 지지력이 강한 연골이 필요하고 또 길이도 상당히 많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누견골을 사용을 했고요. 우측 환자는 피부가 좀 부드럽고 얇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축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좀 덜해서 기원골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코가 그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콧구멍이 더 이상 보이지 않죠. 이 측면에서 보면 이 환자가 기원골을 이용해서도 코가 길이가 충분히 늘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순각에 보면은 약 105도에서 110도 가까이 되는데 90도 정도로 비순각이 많이 내려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도 코의 길이가 상당히 늘어나서 비순각이 많이 좁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구축코 교정을 할 때 누견골을 사용해야 될지 아니면 기원골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선택하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구축코 교정을 할 때 이미 기원골을 다 사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누견골을 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되도록이면 기원골을 선호하는데요. 그 이유로는 누견골 채취하는 것 자체도 좀 부담스럽지만 누견골로 코 길이를 늘렸을 때 굉장히 단단하고 딱딱해서 환자에게 부담감을 주고 부딪힐까봐 불안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반면에 기원골을 채취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적고 코끝에 들어갔을 때 부드럽기 때문에 피부의 긴장도라든가 부담은 훨씬 적으면서 모양도 좀 자연스러운 편입니다. 네, 이상으로 구원석 성형외과 원장 구원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